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오늘 설명할 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저희 그 코테라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스타기업 육성, 무상한 정부 출연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 요걸 우리 여기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이제 전문위원분들이나 또는 이제 외부에서 이런 거를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몰라서 못 알아듣는 걸 수 있는데 설명을 해도 이분들은 조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분들도 좀 헷갈려 하시고 많이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그랬고 지금도 많이 헷갈려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고자 오늘 마지막 정책자금 뉴스를 정책자금에 관련돼서 저희 코테라 협회 정실미 카페도 메인 공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거나 또는 카페를 들어오세요. 네. 카페 이거 말고도 뭐 수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소, 벤처, 융자, 보증, 투자 또 뭐 있어? 이노비즈 했나? 네.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을 조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기업들은 그 다음 이제 무상한 출연 자금 있는 정부 출연금, 무상한 정부 출연금에 이제 도전을 좀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도 다른 분하고 말을 했지만 그 현장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실제로 많이 컨설팅 직접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표들은 다 된 다음에 연구소 설립하고 다 된 다음에 벤처 확인 받고 다 된 다음에 이노비즈 받고 이렇게 이제 진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벤처는 3년 미만 기업들이 받는 게 혜택이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물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당이 되시겠죠. 뭐 기타 지방 기업인 분들은 굳이 벤처 기업 인증에 목숨을 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 기업들은 그런 또 부분에 의해서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접근하는 방식들이 세제 혜택. 저도 가면 대표들이 제일 먼저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연구소 뭐 물어보러 뭐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무조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봐요. 그럼 세제 혜택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무사한테 물어봐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요. 네. 그래서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셔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보려고 봤고요. 대상 대상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해서 되고 예비 창업자도 당연히 아직 사업자 등록증 없는 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뭐 정부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죠. 예비 창업 뭐 창업 선도 대학이라든지 뭐 창업 리그 뭐 이런 거 다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당연히 이제 갖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 인증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도 되고 없는 기업도 되고 그 인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순서에 따라서 뭐 받는 게 좋죠.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우대하는 대상 기업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구소라든지 그런 게 있는 기업들 또는 뭐 특허 등록 특허 보유한 기업들이면은 좋고 또 여성 대표 그다음 수출도 있는 기업 그다음 벤처 뭐 이런 것들. 네. 버퍼가 걸려? 그게 무슨 말이야? 음, 네. 나중에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협회에서는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중소기업은 거의 우선 선정으로 좀 정통 컨설팅을 받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가점을 주고 있고요. 중복해서 가점을 받아서 최대 4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뭐 다 해당이 안 된다. 음, 해당이 전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정시밀 카페 유료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것도 우선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근데 깨져 나오는 것 같아. 저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당연히 국세, 지방세 체납하시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뭐 제외 대상 기업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자 오늘 이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이 컨설팅이 아니고 코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컨설팅을 해서 대행을 해주는 거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코칭을 해서 스스로 뭐라 그래야 돼? 예, 스스로 그 뭐 하는 거지? 스스로 자생력? 뭐 이런 걸 키워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코칭을 하고 코칭 자문 분야는 뭐 정책 자금 관련해서 R&D 지원 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 지재권이라고 하죠. 지식산업재산권. 그다음 창업 기업 지원 자금 융자. 뭐 기보로 가고 신보로 가는 그런 부분이면 보증이 되겠죠. 그리고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기 지금 하나 빠졌는데 녹색 인증, 우수 그린비즈도 있고 그건 좀 해당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NEP 조달,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기업이 수준이 되면 이런 것도 같이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상, 여러분들은 대부분 컨설팅에서 포상 관련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잘 없어요. 물론 지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이제 공기관하고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죠. 예, 그리고 또 나왔네. 융자지원금. 융자지원금이 여기서는 이제 기부신보, 중진공, 소진공, 뭐 재단, 또 뭐가 있나? 지자체에서 2차 보존해주는 거,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지자체 말이 나왔는데, 그 지자체는 2차 보존을 해주는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2차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지자체 그 뭐 예를 들면 인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제 만약에 융자를 받았을 때 또는 그 뭐지 매월 초에 막 나오는 그 자금이 있는데 그 이름이 제가 까먹었는데 그 자금을 이제 만약에 이제 받았을 때 2차 보전 받았을 때 그 은행하고 협약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보존해 줄 만큼이 이제 끝나면 원금 상환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연장이 돼요. 인천은. 그런데 안산, 경기도권에 있는 시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 2차 보전 같은 경우는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은행 지점장하고 알고 또 그러면 해주는 곳도 몇 군데 이제 별도로 금융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 지원 뭐 그런 자금으로 대체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지자체 지원을 2차 보전 받으면 원금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똑같이 중진공처럼 대환 처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별로 그 담당자를 잘 만나셔야 되고 협회에서 하는 사업에 팔로 수출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뭐 팔로를 예를 들어서 뭐 중국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 쪽으로 하는 팔로 그런 지원 사업도 있고 수출 지원 사업 뭐 똑같죠. 팔로가 수출. 국내 팔로도 있구나. 뭐 예를 들면 O2O 팔로라 그래서 온라인이나 또는 뭐 대규모 마트나 이런 유통 회사랑 거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컨설팅 코칭을 해드리고 뭐 인력 지원 사업에 연관해서 하시는 부분 뭐 대부분 인력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만 하시는데 고용노동부 말고도 연구원 같은 경우 특히 여성 참여 이제 이런 인력 고용해서 하시는 부분은 한국과학 여성기술협회 나 이름 너무 길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데도 있어요. 거기는 여성 연구원을 일정 부분 참여시키면은 뭐 꽤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것도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죠. 인력 관련해가지고 지원금. 물론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좀 작고 기간도 짧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길고 그런 건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예, 같이 하시는 컨설턴트와 함께 상의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 기술거래 지원 사업. 기술거래 지원 사업에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하고 있는 무상 특허 출원 특허 무상 이전 사업도 있고 또 텐인텐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개별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
사업 하나를 신청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코칭을 해드리고 개별 사업에서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연계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투자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만약에 어 전문적인 그 초빙하는데 아니 다음 방송 때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그다음에 IR 설명회 이런 부분 지원하는 사업들 이제 한번 둘러볼 건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비슷하게 이제 그런 똑같이 뭐 투자 연계에서 투자하면 이제 그쪽에 투자 계약서 같은 내용들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이게 공짜. 당연히 공짜 아니에요. 네,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래 오늘 요것만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할까, 다다음 주에 할까 그랬는데, 그냥, 겸사겸사 그냥 할게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상관없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어, 협회 지원금하고 기업 부담금인데 50대 50 비율로 해서 이제 내부적인 이제 전문위원단에 의해서 코칭을 받으시는 부분이고 금액은 협약금은 100에서 300만 원, 월 자문료는 30에서 60만 원, 그 사이가 되는 부분으로 해서 1년간 계약을 하는 거죠. 협약을 하는 거죠. 협회니까. 협회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협약금과 월 자문료만 하시면 이 많은 것들을 컨설팅, 코칭을 해드립니다.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코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스타기업 육성,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 코칭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무상한 정부 출연금 뭐가 있나? 이거 공부한 사람들도 이거 다 못 외우잖아요. 그죠? 다 기억 안 나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이거 해당 사업에 되는 기업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이거를 다 외우고 다닐 거야? 다 외운다고 그 기업이 이거 다 할 것도 아니고 다 하려 그러면 한 10년 이상 걸릴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협회와 협약을 하거나 또는 컨설턴트와 같이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어, 왜 그러냐? 그 우리 나라 그 수준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배신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대체적인 거 보면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랑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 그다음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대표님들이 많이 접근하시는 게 이제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을 많이 보시죠. 그다음에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 요 정도.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목표로 둬야 될 게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하고 해봤으면 하는 사업들은 이제 이 타부처 R&D 지원 사업을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도 우주 제조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또는 월드 클래스 300 사업 뭐 이런 거 조금 기술력이 조금 원천 기술 가깝다 그러면 이제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뭐 이런 거. 그리고 참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하나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월드 클래스 300 사업을 하시면 그거하고 연계된 이제 또 다른 사업들을 같이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연계해서 추천을 해주고 그 담당자들이 해주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들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기술 개발은 어차피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연구소 운영 안 하고 뭐 계속 그렇다면 뭐 하나만 하고 끝나겠지만 단발성으로 그냥 한 개만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협약금이 뭐 100에서 300이고 월 잡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은 과제하면 안 돼요. 이거 무상한 정부 출연금 과제가 뭐 100%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 출연금 과제 지원금을 보통
55? 45에서 55, 55%부터 뭐 한 80%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원금이. 그러니까 100%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1억 1년 지원 이렇게 돼 있으면 1억을 다 주긴 하죠. 1억을. 근데 그냥 총 사업비를 1억이라고 했을 때 80% 지원 사업은 8천만 원을 주고 2천만 원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물론 현물 부담도 따로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시려면 어차피 과제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서 같은 거 이제 작성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 때도 그런 부분을 정산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개만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월 협약금과 월 자문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맨날 하던 것만 해. 그래서 대표들은 대부분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 사업 맨날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육성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데 했던 대표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 걔네들은 하나도 모르, 무슨 연구소, 뭐 해양과학기술개발연구소, 뭐 많잖아요, 연구소.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어떤 한 분야, 이렇게 콕 집어서 있는 분야에서는 되게 전문가인지 몰라도 그 대표가 개발해서 이렇게 상용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제품 기술에 대해서는 그 대표 말고는 몰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대표가 그 박사 나온 그 연구소장한테 현실적인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줘요. 그 기술 가르쳐 주는 기술 제휴비, 이전비 같은 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일부 사업비를 이제 그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해서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충당하게끔 이렇게 해서 서로 쉐어해서 같이 하는데 그 수준이 먼 뭐 5년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당장에 6개월에서 뭐 많아야 1년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접근하고 이렇게 과제를 진행해서 여러 개를 함께 하고 막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런 거를 하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적다는 얘기죠. 적다는 얘기. 그래서 어, 협회에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뭐 저희 협회 사이트는 뭐 정실미 카페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금방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말 그대로 그냥 한국기술개발협회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면 다 하나? 신청하면 다 안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마인드도 되고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선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신청서를 보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수준이 안 되면 선정 불가 통보를 하고 준비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선정 통보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협약을 체결하겠죠. 협약 체결하면 뭐 해야 돼요? 협약금 내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다 1년치 계약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고 여기 연락처 좀 하나 볼고요. 그 관련된 이제 많은 부분들은 02-572-8520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찾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많은 사업들에 대한 이제 지원금이 있다고 쳐도 실상 대부분 했던 기업들이 많이들 이제 지원하고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넓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협약금 100에서 300에서 뭐 월자문료 이거 하는 건 이 사업 과제를 매년 최소한 두 개씩 뭐 세 개씩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직원들 연구소 뭐 연구요원 이런 사람들 고용해서 쓰려 그러면 1년에 얼마 듭니까? 최소한 뭐 2,500에서 3,00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1년 납입해봐야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더 부과해봐야 1,500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 이상 되는데 최소한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사업도 있으니까 뭐 한 3천만 원 이상. 네. 근데 이거를 뭐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 성공률, 어, 글쎄요, 뭐 성공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네, 꽤 높습니다. 네, 성공률 뭐 꽤 높아요. 네. 말을 안 들어서 성공률이 떨어지지 뭐 말을 잘 들으면 성공률 다 100%입니다. 100%, 100%. 네. 대표가 말을 잘 듣고 본인이 발휘하는 그 파트 역량을 본인이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성공률은 100%라고 보셔도 돼요. 예, 이게 예를 들면 대표가 뭐 세무에게 자기가 젊었을 때 열심히 했다고 자기 직원으로 회계사 회계사 이렇게 뽑아놓고 그 회계사한테 자꾸 간섭하면 그 회계사가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기업에 맞게 회계를 개정을 하고 막 만들고 하는 것도 대표가 자기가 좀 안다고 이렇게 나서서 하면 엉망진창 되겠죠. 예.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대표가 컨설턴트가 계획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방향까지는 아니지 뭐 하여튼 어, 좀 서비스를 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야지 본인 맘대로 그냥 막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예, 그럼 부지기수로 떨어져요.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두세 번 그래도 요즘은 많이 도전해요. 작년에는 한 번 도전해서 떨어지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융자로 돌아서 가지고 공장 융자 받아가지고 그냥 이자만 내고 살고 있는 기업들을 태반이 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까지는 도전을 하신 분들이 많고 인증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제 지원 같은 거를 그래도 한 두세 번 도전하다가 안 되면 포기 그렇게 되는 거죠. 혼자 하니까 대표들 그런 소규모 기업들이 대부분 혼자 아니면 뭐 연구소장하고 그 둘이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음, 들어가 보세요. 월드클래스 300이랑 우주제조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이라든지 뭐 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상기평 이런데 상기원인가 거기를 들어가 보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회 진흥원인가 뭐 맨날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 되면 환불도 이게 문제야. 예. 안 되면 컨설턴트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환불이에요? 예.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지불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하나 더 이제 요거 대충 아셨죠? 그래서 기본 쉬운 어느 정도 적은 요런 사업들 제가 요즘 마음이 요즘 그래요. 네. 그래서 요런 적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이것도 어려워하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큰 사업들을 막 하시는 부분은 상상도 못하고 이거 들어본 적도 없을걸요? 네. 제가 가보면 뭐다 월드클래스 산맥은 요즘 들어서 광고를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몰라요. 그리고 이거 지금 세부 과제 이런 거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